네, 시그널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안녕하세요. 부산이 핫해졌습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예, 많이 핫해졌습니다. 네,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부산 북구 만덕 이동이라고 하던데 예.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예. 일단 부산을 선택한 배경은 옆에서 이제 고민하는 과정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어떤 게 결정적이었나요, 부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 북구갑으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네. 전입신고까지 마친 이유는 네. 그 북구갑이 가지는 의미가 일단 큽니다. 전재수 지금 시장 네. 후보가 3선을 했던 지역, 음. 그리고 부산의 18개 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17석이 국민의힘인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의석입니다. 네. 그럼 그 의석을 탈환해 오는 것은 부산도 다시 전석을 부산이 국민의힘 의석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보수 재건에 새로운 기치를 걸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역할은 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요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북구갑에서의 승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네. 더 또 필요한 부분은 부산 전체의 선거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네. 더 넓게 보면 PK 지역까지죠. 음.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라는 게 그 지역 하나를 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또 한동훈에 향한 기대, 네. 또 우리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는 많이 지금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일어나는 많은 접전, 부산시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 시구의원들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붐을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한 대표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 북구갑으로 지금 마음을 이제 거의 결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죄송합니다. 어제 동남풍이라는 표현도 썼던데 예.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부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느낌이죠. 네. 부산 그리고 대구, 지금 대구도 사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 충청권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또 가는 그 길목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불경 지역에 네. 새로운 선거 전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수도권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변하겠구나.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라는 분을 통해서 다시 중도 보수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전환을 보이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국민들께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떠나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이라는 불경이라는 지역이 중심이지만 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 바람의 역할이 시작점이 된다.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대표가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궁금한 부분이 만덕동이란 곳이 예. 어떤 곳인지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역 밀착형 후보들이 주로 됐다. 그러니까 예. 지역 출신 후보들이 주로 의원을 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외지 출신인데 가능할까라는 거랑 그 많은 동 중에서 만덕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구에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정서를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북구갑이라는 지역에서 만덕동이 차지하는 분명한 어떤 비중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대표가 아무래도 그 지역에 갔을 때 네. 국민들을 가장 편하게 또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잘 늘릴 수 있는 네. 지역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구갑의 만덕동 이런 지역의 이제 특성이 지역 발전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대표가 이 지역 사정을 모르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하는 분도 계세요. 네. 뭐 그런 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아는 국회가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런데 보면은 지역에 대한 정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또 국가를 위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구 의원들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함께 그 지역을 같이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는 관계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를 상징하는 대선 후보급 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지역에 온다면 정말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이고 또 한 전 대표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정말 우리에게는 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론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보수 재건의 뜻을 밝히기 위해 영남권 출마 가능성이 가장 거론이 됐었고 예.
대구 수성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나왔죠.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하셨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부산에서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건 부산의 어떤 특성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께서 좀 약간 타이밍을 잡으신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부분도 우리 국민들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인지도에 대해서는 뭐 이제 100%지 않습니까? 거의 99% 100%에 가까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가서 선거를 할 때는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네. 그 국민들과 스킨십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부분에 있어서 전재수 시장 후보가 뭐 사퇴하는 시점을 기다린다거나 우리 조영 의원께서 지금 항고 가 있는 부분들을 네.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만 아니라 네. 대구는 물론 어렵지만 네. 보수의 심장으로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울경은 좀 다릅니다. 부울경도 물론 보수 성향이 강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위험할 때는 의석을 뺏기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가 부산을 역전의 상징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에 저도 국회의원 선거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18수 중에 한 7, 8개 뺏긴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막판에 저희가 거의 이제 부산을 수성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경 흔들리는 부분이 불경이 더 부산 지역이 더 크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보다는. 네. 그렇다면 한 전 대표가 좀 안전하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꾸 찾기보다는 가장 지금 우리가 꼭 잡아야 되고 좀 흔들림이 더 강한 지역,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대의적인 마음, 큰 마음의 정치의 뜻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산 북극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입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벌써 불거진 것 같아요. 예. 무공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공당이 공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일단 당내에서 무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가 무공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네. 우리 주호영 의원 6선, 네. 김도읍 의원 4선, 한기호 의원 4선 같은 중진들께서 친한계가 있습니까? 친한계 희어자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왜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 당이 아닌 분에 대해서 그런 지지라든지 뭐 네.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중진 의원들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실까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네. 의원들의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대가 가능한 우리가 이준석 그러면 그 개혁신당과 연대하자 그러면 그게 해당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을 말하는 우리 진보 세력이라는 이런 당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공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 북합이 가진 의미를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절대로 민주당에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보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뛰어야 될 그 정말 절절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동훈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부당한 징계에서 쫓겨났던 네.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가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길을 열어준다면은 선거 국면이 전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 중진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고 계시고 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제법 많은 의원들이 그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라는 표현은 좀 많이 과하다라는 말씀.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치는 덧셈 정치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뺄셈 정치를 해왔는데 선거전에 들어가면 한 표라도 더 돼야 된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뛰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끝나는 날까지 뺄셈 정치할 겁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방문 중이고 예. 김대식 의원도 저희랑 인터뷰를 했지만 일단 장동혁 대표의 미룰 수 없는 비공개 일정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공천 중인데 지방선거 중인데 미국 방문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그 소식을 제가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2박 4일이라 그랬죠. 일정이 최대한 길어졌죠.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네. 좀 뭐 급하게 다녀올 일이 있지 않겠나. 2박 4일이라고 하니까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이니까 네. 급한 일을 좀 수행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갑자기 5박 7일로 늘더라고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네. 선거 기간이 50일 남았는데 그 7일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외교 필요하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 미국을 가서 만나는 인사들에 대한 여러 그런 일정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13일에 데런 라이사 그 중진 의원, 강력한 보수주의자 이런 분과 면담했다는 정도. 네. 그리고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주요 인사를 좀 만날 예정. 이 정도까지 지금 공개가 네. 되고 있다는 것은 그 7일간의 5일간의 그 일정 중에서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가게 된 상황을 네. 돌아올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과를 가지고 득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당표가 갈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의견보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더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예. 뭐 조금 전에 이제 속풀이 할 때도 선거는 사실 구도다 보니 예.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할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정우 수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일단 하 수석이 출마를 할지 여부도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 선거 상대로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분 모셨잖아요. 네. 그 전에 이분 아는 분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 뭐 편한 농담 형태로 배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띄우고 있거든요. 계속 정원호 그 서울시장 후보처럼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띄운다고 해서 될까요? 왜냐하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력을 보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AI 수석으로 들어오신 네. 분, 그 전문 분야에서의 능력은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국가를 위해서 본인께서 뭐 봉사하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그죠? 뭐 당연히 그건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정말 그런 인재라고 표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다면은 그분을 갑자기 지금 또 뭐 선거 전에 뛰어들어라 하는 것부터 좀 느닷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시해야지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 전에 나가는 게. 그 선거가 남이 치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결국은 모든 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은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 정도 나가는 분들은 또 나름은 또 검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잖아요. 그분의 좋은 이력들, 뭐 그때 부산에서 태어났고 뭐 구덕고등학교를 다녔다, 뭐 전재수 후보의 뭐 후배다, 여러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지만 막상 선거전 들어가면 정말로 좀 어찌 보면 본인이 좀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 있고 비판도 나오고 부정적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막상 그렇게 선거전에 뛰어드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여기가 핫하지만 본인의 얼굴이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계획이긴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패배했을 때 국민의 우리 그 본인이 당선되지 않았을 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따진다면 나오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 나올 확률이 40% 정도라 봅니다. 절반이 안 된다? 네, 40% 정도라고 봅니다. 라고 보시는군요. 또 이제 부산 출마가 거론됐던 조국 대표가 어제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평택을 뭐 부산을 선택한 안 올 것에 거란 생각은 뭐 예전에 했고요. 본인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지역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과연 이게 험지냐 이래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있어서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자체를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보당에서 지금 또 비판하고 있죠. 지금 뛰고 있는데 뭐 오자구도까지 간다고 하니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경쟁해야 되고 서로 좀 어려운 지금 진보당이든 뭐 조기혁신당이든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평택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본인의 당선이 가장 그래도 높은 지역을 찾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부산에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면서 부산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이게 약간 그 진중권 교수에 빗대면서 부산 사나이 그런 기질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산 이야기도 사람들이요? 하셨던데, 네. 부산에 한번 내려가서 며칠만 있어 보시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한동훈 대표 부산에서 인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민주당 보면 부산시장 선거로 그치지 않고 이제 부울경 이렇게 묶어서 원팀으로 치르겠다라는 전략을 예, 세우던데 예. 뭐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동남풍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뭐 부산시장 후보도 있고 국민의힘에는 예. 그리고 뭐 경남도 있을 거고 울산도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부울경까지도 뭔가 영역을 좀 선거 때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예, 뭐 이제 선거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한 대표가 정말로 뭐 무공천이 된다거나 해서 길이 열린다면은 네. 부산이든 울산이든 경남이든 뭐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로서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에서 그죠? 큰 어떤 전환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벌써 보십시오. 지금 뭐 그 불경에 있는 새 후보가 지금 뭐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이 결정되었고 네. 지금 불경에 지금 있는 그 후보들이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 간의 연대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사실 지금 이 선거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 가지고 국민들께 이미지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대통령과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이게 실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착화가 됐잖아요. 이 당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어떤 지지의 그런 모습들이 수치가 그래 변동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전의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의 태도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만약 전향적으로 만약 결정하거나 변화를 준다면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불경도 그 분위기를 타고 훈풍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거 국면을 바꿔야만 승산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부산 민심 예전에 사실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는데 좋지 예. 않다 이야기 많이 하셨고 최근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그때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최근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방송 여기 나와서 했던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뭐 기초단체장 후보들이나 시구 후보들 말 들어봐도 그 민주당이 실착하는 것도 분명히 많은데 국민의힘을 향한 실망이 더 커서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많고요.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또 뺄셈 정치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하고 지금도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시간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선거에 이기기 위한 이제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누가 우리 편이고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본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민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